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하겠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객 관계 관리 이쪽에 능하신 분들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창조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몇 년 후에는 AI 에이전트가 도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대변화의 시대입니다. 저희 세대는요,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한 아주 독특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들하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태동을 하고 인터넷이 태동을 하고 모바일이 태동을 하고 또 지금은 AI 시대까지 됐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아주 바닥부터 절실히 경험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들은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적응하기에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세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변화에 그래도 적응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찍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촉발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여기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변화에 쉽게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한탄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대가 주고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보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오히려 잃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두려움과 한탄만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도전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앞으로 AI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이쪽으로만 하니까 뭔가 영역이 특별한 영역이고 이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가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냥 저희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만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AI 시대는 인류가 공통으로 겪게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도 더 공부하게 되고 또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도 많은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 사실 로봇은 AI의 지식, 알고리즘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적, 육체적 노동을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가 주는 사회적인 어떤 충격, 파급력,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버스를 타면 버스에 버스 문을 열어주는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기 전에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자동문이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차장이 아니고 이제 운전기사도 역할을 자동화가 대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지면서 요즘은 상담원들이 했던 역할을 챗봇이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상담원들이 인바운드 콜이나 아웃바운드 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AI가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되는 분야들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배웠는데 또 그 역할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발전시켜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배워야지 기능이 소멸되는 그런 분야를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 오픈 AI라든가 구글,
같은 AI, 빅테크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개발에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혼자서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AI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력을 기울인다면은 반드시 몇 년 후에는 AI 에이전트가 도래할 거예요. 기업 현장에 많이 깔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AI 에이전트의 도래까지도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원이라든가 또는 버스의 운전기사나 차장 같은 어떤 기능이잖아요. 역할입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그 역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 이것은 인간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굳이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어졌죠. 누구나 다 챗 GPT의 도움을 얻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어떤 업무가 있었다면 그 업무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로 결정을 할 때 이게 어떤 기능 속에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창조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창조 도구의 사용법?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창조 도구의 사용법은 요즘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전문 직종이 했던 것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미지나 영상을 디자인하는 그런 영역이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지나 영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어떤 촬영자, 편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역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잘 다뤘죠. 그리고 그 툴을 배우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지와 영상을 AI가 프롬프트 몇 줄이면 쉽게 만들어주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나 영상 디자인의 그런 쪽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기 때문에 AI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의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경험,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남아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나 영상을 디자인하는 그런 툴의 사용법을 배운다면 앞으로 AI가 발전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조 도구들을 배우는 데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것도 배우는 거죠. 그것도 공부하고 설명 듣고 해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미지나 영상을 디자인하는 툴 사용법을 배운다, 이건 어떻습니까? 영역이 완전히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잘 다루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배우는 건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수명이 짧은 거고, 이런 창조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의 사용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나는 디지털 도구의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이런 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 세상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자동차 운전이 기본이 되는데 나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만 바꾸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조 도구로 몇 가지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하고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AI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과 방대한 지식과 지식의 백과사전이죠.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정확히 질문을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결국
AI 안에는 수많은 토큰들이 연결돼서 결과가 출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죠. 이것도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AI한테 물어보거나 너를 내가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하면 돼? 그럼 답변을 해주죠. 뭐 역할을 지정하고 사례를 들고 출력의 어떤 포맷을 정해주라. 이렇게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지, 영상, 제작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하는데 이미지, 영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 영상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누군가한테 지금까지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사실 의뢰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직접 만들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제작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칸바, 미리 캔버스 이런 툴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감각이 틀립니다. 전문가들은 그 감각이 아주 세련되고 탁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나서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툴들이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제작 툴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세 번째는 마케팅 도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마케팅 도구. 마케팅 도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뭐 당근, 구글 이런 플랫폼들을 말합니다. 이런 플랫폼에는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플랫폼 엔진이 각 사용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상품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광고판을 붙이고 돌아다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플랫폼에 하루에 그냥 몇천 원 또는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 도구의 사용법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툴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AI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는 최근에 나온 건데요. 저는 리플릿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 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한테 맞는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거에 소프트웨어 저작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링크나 아이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가 나오면서 그런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도 조금 만들어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를 AI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를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앞으로 내가 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금 느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도전을 해서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객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거예요. 기계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기계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이쪽에 능하신 분들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정리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세요. 두 번째, 이미지나 영상 저작 도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케팅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을 공부하세요. 네 번째, AI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부하십시오. 다섯 번째,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무언가를 배울 거예요. 무언가를 새로 하려면. 근데 아무거나 배우지 마시고 이런 저작 도구를 이제 배우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요. 에이전시를 차릴 수 있어요. 남의 밑에서 정해진 월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시를 차려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에이전시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걸로 봅니다. 자, 에이전시는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저작 도구가 나오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명령 몇 번 내려서 뭔가 만들어지면 아 신기하네 이런 것도 되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본인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작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작정하고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정한 사람들이 에이전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시가 되면 좋은 점이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아주 쉽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의뢰를 하면 에이전시 비용을 받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에이전시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작 도구들을 배우면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전시의 역량을 내가 갖게 되면 고객을 모집해야 되는데 고객 모집도 쉬워요. 요즘 크몽이나 숨고 같은 전문가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채널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면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툴을 배워놓으면 에이전시로 활동할 수 있는데 에이전시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툴은 더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도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에이전시도 경쟁이 붙고 에이전시로서 계속 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시를 하면서 내가 터득했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툴들을 가지고 AI 기반의 회사를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아주 대중화될 거예요. 그러면 AI 에이전트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저작 도구들을 사용할 능력이 되면 우리는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내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에이전시 하고 있을 거예요? 창업하면 되죠. AI 기반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툴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하겠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 방향성은 중요하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창조 도구들을 배우는데 노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